RDT 리더십 오늘 13강 시간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현대적 리더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현대적 리더십에 들어가 있고 변혁적 리더십에 이제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그 뭐 이론들이 각각에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게 요 리더십이다, 저 리더십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전통적 리더십과 현대적 리더십의 차이는 전통적 리더들은 군주, 왕, 제왕적 리더십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리더의 권력을 갖고 태어난 그런 전통적 리더십의 바탕에서 현대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특성도 있고 그리고 행동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래서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대공황이 오고 난 다음에 조직 연구, 조직 행동의 연구, 리더십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 사례 그리고 승패, 경험담, 리더십들이 나오면서 현대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그런 특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서번트 리더십은 실질적으로 이게 유행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이게 나왔는데 1990년대에 서번트 리더십이 나와서 한동안 이 종교업계에 이 휘몰아칠 정도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학습들이 많았죠. 서번트 리더십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 서번트 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하면 머슴이고 하인 아니에요, 한. 그리고 저쪽 이제 물 건너가게 되면 시다바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일본식이고 밑에서 일하는 그런 거고 하인이고 엄밀하게 서번트 리더십은 그 하인이라는 하인의 리더십이다 또는 섬기는 리더십이다 한 거는 그 유래라는 게 있죠. 그 유래라는 게 헤르만 헤셀의 그 소설 동방술래에 나오는 레오. 그래서 레오가 그 순례하는데 온갖 굳은 일 하인의 역할을 다 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봤더니 그 순례단들이 조직이 이제 와해돼 버리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순례단의 어떤 밀명 특명을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그 조직을 움직이는 그 과정들 거기에서 그 레오처럼 하면서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창안하게 되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AT&T는 우리 한국에로 치게 되면 KT 한국통신 같은 게 미국의 AT&T 통신회사의 조직 진단을 위해서 그거를 파악하다 보니 그때 조직원들 중심으로 뭐 섬김, 조직원들 중심으로 소통, 그리고 조직원들을 위함의 그런 헌신적인 리더십을 어디에서 착안해서 동방술래의 그 레오에서 착안해 가지고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한때 그 미국에서는 각 기업들이 서번트 리더십이 붐을 일 정도로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다 앞에서 이끈다 나오는데 이거 곁에서 밑에서 주변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보게 되면 곁에서 이끌어주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무슨 종교인들이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의 사례로 발표되는 그 유형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거기에도 그 정신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 조직에서도 뭐 기업체, 조직, 사회단체, 직능단체 아니면 정치권,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에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번트 리더의 역할은 뭔가? 그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 가동되는 데는 보게 되면 전부 멘토링 제도가 있어요. 멘토링,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전달하고 두 번째는 의견 조율자가 돼야 되는. 의견 조율자는 조직에서는 조직 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부서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의견 조율자 역할이에요. 또 하나 서번트 리더의 역할 중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서포터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서포터의 역할은 일과 삶 속에서 내 전반적인 그 라이프 플레잉 삶 속에서 그 일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별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포터의 역할, 스폰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부서나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을 한때 크게 많이 붐이 일었거든요. 비전 제시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갈등 조정을 잘해야 되고 도우미 역할을 잘해주고 일과 삶 속에서 뭐 서포터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 대표적인 그 롤 모델이 바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그 예수의 그 모델인데 그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 보게 되면 이쪽 그림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게 보통 이 세족식을 많이 하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과정 가게 되면 세족식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교황청에서는 목요일 날 아마 세족식을 할 거예요. 세족식을 해야 서번트 리더다. 유서를 써야 무슨 그 마지막 그런 그 과정 라이프 플래닝을 한다. 이런 것들은 그 강사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세족식은 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저게 진정합니다. 거기에서 그 나와 있던 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 발들을 하나하나 다 씻으면서 가장 밑바닥인 발을 세족식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러분은 소중하고 귀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삶을 소중하게 이어나가라.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존중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의 그 모델이 그래서 젊은 시절 그 예수의 그 고행, 고난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 열정이라는 말도 이 서번트 리더십에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 도전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뭔고 하면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의 이제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뭐 16가지 특성, 12가지 특성, 10가지 특성, 타역자들이 서번트 리더십 영역마다 그 특성들은 틀린데 LDT 리더십에서는 전천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데 서번트 리더십의 특질을 갖고 있다.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저는 5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서번트 리더들은 다른 리더하고 다른 차이가 첫 번째 겸손하다는 거. 그 겸손하다는 거, 겸손이라는 것은 조용히 가만히 내성적인 거를 겸손하다고 아무 표현을 하지 않는 고개 숙인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난 그렇게 보지 않아. 뭐 고개 쳐들면 거만하다, 고개 숙이면 겸손하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표시할 때는 꼭 인사하고 절하는 자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위치가 최고의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지식적 만약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다. 그럴 때 무슨 자세? 겸손하다는 것은 첫 번째 배움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겸손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든 배우려는 자세, 누군가의 말도 경청하고 듣는 자세, 그 겸손이 첫 번째. LDT 리더십에서 LDT 리더십은 교학상장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전천후 리더십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발휘하는 역량이 그 멀티플레이어가 되니까 배우기도 학생도 됐다, 선생도 됐다, 감독도 됐다, 아마추어도 됐다, 프로도 됐다. 현장에도 있다, 아니면 뒤에도 있다. 생각도 했다, 행동도 했다, 가르치기도 했다, 배우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전천후 역량, 교학상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려면 첫 번째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배움이 필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학습을 통해서 뭐가 된다?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구강의 성과 긍정과 열정에서 열정을 만드는 건 시도해서 포기하지 않는 데서 뭐가 생겨난다 해서 그 열정이 생겨난다고 그 처칠의 경우를 네버기브업하는 거 포기하지 마라 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열정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열정은 시도한다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는 거 그게 열정 아니에요. 그런 열정들이 생겨나기까지는 세 번째 필요한 게 바로 인내심이에요.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인내력이라는 건 언제 인내력은 테스트할 수 있어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인내.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상당히
의외로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한데 낮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 순하고 부드럽게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도전하고 덤비고, 이런 것들이 서번트 리더십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 그런 형태가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인내라는 건 고통.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대충 살면 대부분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의 특질들을 갖고 있는데, 굳이 누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한 게 아니고 조직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는 게 개인이 성장과 발전이 곧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틀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서번트 리더십에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중요한 게 존중하는 거, 리스펙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 그 존중의 첫 번째 요소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그래서 네 번째는 존중하고, 다섯 번째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헌신할 수 있는 마인드.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두를 살리려는 그런 길들을 갖는 게 서번트 리더십. 그것이 누군가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서번트 리더의 특성 5가지를 얘기한 게 겸손, 열정, 그리고 인내, 존중, 헌신 5가지로 LDT 리더십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의 특질 연구는 이런 분야를 가지고 특질 연구를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다. 내가 서번트 리더십의 어떤 소양,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는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물론 앞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두 번째 이제 대표적인 게 밀림의 성자. 그러니까 그 뒤에는 다 성자라고 많이 붙여져 있죠. 그 원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림의 성자, 그 서번트 리더십,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 요건이나 보게 되면 그 인내, 그리고 존중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부처님도 서번트 리더십, 4대 성인은 서번트 리더십에 모하메드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 그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의 서번트 리더십, 평생을 힘들고 어린 사람들에게 이걸 바치죠. 그래서 항상 그 리더십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명언을 남긴 거는 example is leadership. 모범이 곧 리더십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댓글로 이제 써보시기도 솔선수범인 거죠.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에 기본적인 거는 솔선수범이 들어갔다. 나는 안 하면서 남을 지키는 거. 그 제왕적 리더십, 전통적 리더십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또 아니면 거래적 리더십에도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서번트 리더십의 또 그 마하트마 간디는 상당한 금수저입니다. 원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무저항 비폭력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꿨죠. 그래서 간디가 제시한 그 7가지 사회화 해소를 위해서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그래서 신앙자들이 희생 없이 부를 축적하는 신앙들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도 이제 간디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선생님 출신이에요. 인도에 넘어가 가지고 인도에서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이제 가르치기를 하면서 그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뭐 희생과 헌신, 열정, 겸손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거,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라. 물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주라 하는 Give your best anyway,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둘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서번트 리더십의 그 영역이나 특성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만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역, 그런 특성, 특질들을 갖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국내의 서번트 리더를 보게 되면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서번트 리더십 있는 경우들이 있죠. 진행을 할 때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는 누구를, 나와 있는 사람들을, 출연자들을 빛나게 해주고 항상 겸손함을 보이죠. 잘난 체 하지 않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개인기를 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 또 어떤 사람들은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 안 되고 출연자들도 정리하고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모든 과정에서 그 팀을 살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신동엽 같은 경우도 그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잘 알려진, 안타깝죠. 47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수단에 가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동상이 생겨나고 그 후계자들이 생겨나왔던 그 울지마 톤주의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종교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는 거. 정치적에서는 머슴론을 자기 정치 철학에 가미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성남시에 이제 강의를 가고 그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 서번트 리더십과 돌파력을 이제 썼던, 여기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선 기간이라서 민감한데, 제가 이제 6년 전에 이제 쓴 책이니까, 그때 변방의 시장이 보여주는 그 서번트 리더십, 충분히 자기가 잘 살 수 있는데, 판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역량이 됐는데, 초등학교 학력 신분으로 짧은 시간 내에 중학 고등 검정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4년 장학생으로, 또 사법고시도 들어가서 우리나라 전체 공부를 시작해서 정규 과정을 받은 과정이 제일 짧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체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고등학교는 나왔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고등학교 나왔고, 고등교육을 받고 법대에 들어가서 사실을 패스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소년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도 졸업하는 해에 학기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학습 과정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건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다. 이게 서번트 리더십의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한 사람이 머슴이, 그게 어딘가 하면은 동방술래에 나와서 그 리더십이 생겨날 때 그린리프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중에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하인처럼 일하는 사람 중에 지도자가 있다. 거래적 리더십에 대해서 반대 개념으로 이제 많이 서 있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제가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포지티브 마인드예요. 그 사랑, 그 자기 사랑, 자기 성찰. 그러니까 리더십 모델에서 빌더가 가장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냥 봉사하고 자원봉사한다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3강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